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깊은 평화, 혹은 오래도록 바라왔던 풍요로움, 그 손끝이 닿을 듯 닿지 않는 느낌, 당신만 아는 그 감각. 오늘 밤 우리는 그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밥 프록터,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풍요를 끌어당기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문 앞에서 멈추는가? 그는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인간의 잠재의식과 부의 법칙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연구 끝에 하나의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 문제는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로 그 내면의 이미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먼저 드립니다. 당신이 풍요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 오래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소리 없이 작동합니다. 기회가 와도 손을 거두게 하고 칭찬을 들어도 마음이 다치게 하며 풍요가 문 앞까지 왔을 때 스스로 문을 잠궈버리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 벽의 존재조차 모른 채 오늘도 더 노력하라고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들어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잠재의식은 이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질수록, 호흡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이 이야기들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의식이 쉬는 그 자리에서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내면은 이 말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두세요.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가치는 성취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잘해야 인정받는다. 결과를 내야 사랑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늘 외부에서 찾습니다. 더 높은 점수, 더 큰 성공, 더 많은 인정. 그러나 그 방식으로는 결코 충분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록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반대입니다. 가치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이미 이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챕터에서 당신이 가져갈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씨앗입니다. 자기 가치의 진짜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가 잠재의식 속 오래된 저항을 조용히 시작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는 것.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처럼 눈을 감고 고요 속에서 나는 이미 받을 자격이 있다는 진실을 처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 한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씨앗이 오늘 밤 당신 안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을 원하고 있다. 풍요는 당신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밀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무언가의 이름을 천천히 부를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쉬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조용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한 존재인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망문 회사에 다니고 있고 망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직함, 학력, 소유한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나열하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합니다. 밥 프록터는 이 순간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성취물로 측정하도록 평생 조건화되어 왔다고. 그리고 그 조건화는 너무 깊어서 우리는 그것이 조건화인지조차 알아채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원하던 자리에 올랐을 때 처음 며칠은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감각은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조용한 압박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취 기반 자기가치의 구조입니다. 성취가 있을 때만 가치가 생기고 성취가 흔들리면 가치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반 자체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메시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100점을 받으면 칭찬을 받았고 틀리면 실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착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그 조건들을 충족할 때만 사랑받는다는 감각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잠재의식 속에 새겨졌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 어린 시절의 방정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이 올라야, 그제야 나는 가치 있다고. 당신은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시 축소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그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오래된 믿음의 반응입니다. 좋은 기회 앞에서 갑자기 망설여지거나 이유 없이 뒤로 물러서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제안합니다. 자기 가치는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증거입니다. 프록터는 인간을 우주적 지성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학벌이나 직함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성취는 당신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는 이미 가치 있는 당신이 세상에 표현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은 부모는 압니다.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가치는 어디서 왔습니까? 성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서 온 것입니다. 프록터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아이입니다. 다만 자라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조건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원래의 가치로 돌아갑니다. 성취 기반 자기 가치가 가장 잔인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오랫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무너졌을 때,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직함이 사라지자 내가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 이것이 바로 성취와 가치를 동일시했을 때 치르는 대가입니다. 프록터는 이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밥 프록터는 인간의 가치가 우주적 본질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광대한 우주적 지성이 이 세상에 표현된 형태입니다. 그 지성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를 벌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어떤 직함을 갖든 상관없이 그 본질은 동일하게 당신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몸 전체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면서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가늠하려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이 인정받고 있다고. 그런데 프록터는 묻습니다. 비교는 무엇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외부의 결과물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과 달은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이 우주에서 완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방정식이 새겨져 있습니까? 나는 만말을 해야만 가치 있다. 이 문장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빈칸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더 많이 벌어야, 더 날씬해야, 더 인정받아야, 더 완벽해야. 프록터는 이 방정식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붙은 가치는 진짜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임시 상태일 뿐입니다. 진짜 자기 가치는 조건 없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갑자기 뒤로 물러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원하던 것인데 막상 눈앞에 오자 이유 없이 두려워지거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밀려오는 그 순간,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가치의 문제입니다. 잠재의식이 나는 이런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입니다. 프록터는 이 패턴을 알아채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망설임이 느껴지는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나인가? 아니면 오래된 조건화인가? 가치는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오랫동안 쌓인 조건화의 먼지를 걷어내고 다시 마주하는 것입니다. 밥 프록터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입니다. 자기 가치를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결코 충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취 이전에도 이미 평온합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큰 성취를 불러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의 질문만 가슴에 품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것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껴보십시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드는 동안 이 씨앗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문장을 오늘 밤 가슴에 안고 잠드십시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관계, 더 자유로운 하루. 그 바람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손을 뻗지 못했던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원했는데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오늘 밤 우리는 그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개의 층이 있다고. 의식의 층은 원합니다. 간절히 뜨겁게 원합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의 층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 두 목소리가 동시에 작동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격 없음의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주입된 생각들, 부모님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표정, 주변 어른들의 한숨소리가 쌓이고 쌓여 하나의 거대한 필터가 된 것입니다. 프록터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어른들은 뭐라고 했나요? 그건 네 분수에 맞지 않아. 욕심 부리지 마라. 우리 집 형편을 생각해. 이 말들은 악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아이의 잠재의식에는 하나의 공식이 새겨집니다. 나는 너무 많이 원하면 안 된다. 나는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어도 그 공식은 지워지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을 넘어 우리가 살아온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건화 장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살아라, 튀지 마라, 남들만큼만 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뉴스에서도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풍요를 꿈꾸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이 탐욕처럼 느껴지고 성공을 상상하는 것이 오만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사회적 조건화가 자격 없음의 벽을 더욱 두텁게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비교는 자격 없음의 패러다임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견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런 기회를 얻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런데 프록터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비교의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당신이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주입한 것입니까? 비교는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가리는 안개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망설였을까? 승진 제안, 새로운 프로젝트, 당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손길. 그 순간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다면 그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이 보내는 거부 신호입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이야말로 변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나는 칭찬을 편안하게 받지 못할까?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을 칭찬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팀이 잘해서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이 말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이 나는 이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밀어내는 습관은 풍요를 밀어내는 습관과 정확히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저항을 겸손이라고 느낍니다. 혹은 현실 감각이라고 느낍니다. 나는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프록터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풍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면 자격 없음의 패러다임은 풍요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밀어냅니다. 기회를 외면하고 칭찬을 부정하고 성공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신념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프록터의 핵심 진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격 없음의 신념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됩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아무리 바깥이 화창해도 세상이 흐리게 보입니다. 잠재의식이라는 창문을 닫지 않는 한 풍요는 언제나 저 너머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패러다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의 반응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정말 잘됐다입니까? 아니면 이게 오래 갈까입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 부담이 먼저 옵니까? 성공한 사람을 보았을 때 영감보다 박탈감이 먼저 옵니까? 이 반응들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오래된 프로그래밍이 아직 실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각은 비난이 아닙니다. 자각은 해방입니다. 아, 내가 이런 패러다임 안에 있었구나. 이 한 문장을 진심으로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벽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벽을 볼 수 있다면 벽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그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의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눈을 감고 최근에 망설였던 순간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기회를 앞에 두고 뒤로 물러섰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 잠재의식이 뭐라고 속삭였는지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만 들으십시오.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은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바꿀 수 있습니다. 벽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벽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많은 노력을 한 뒤에,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난 뒤에 그때 가서야 받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우리는 그 기다림의 정체를 조용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받음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문을 여는 행위임을 함께 느껴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음을 수동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냥 앉아서 좋은 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받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허용이라고. 허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닫혀있던 문을 의식적으로 여는 행위입니다. 우주는 이미 당신을 향해 풍요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을 닫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음은 능동적인 기술입니다. 연습할 수 있고 익힐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의식이 흐려지는 바로 그 경계에 잠재의식은 오히려 더 열린 상태가 됩니다. 수십 년간 쌓인 나는 자격이 없다는 신호들이 그 틈을 타고 반복적으로 재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우리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호를 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실천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도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결정과 선언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부터 낡은 패러다임을 내려놓기로 한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글로 써내려 가세요. 선언문은 단순하고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밥 프록터가 제안하는 선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나는 우주의 무한한 풍요와 사랑과 성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완벽한 영적 존재이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
아직 그 문을 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천천히 글로 적어보세요. 왜 글로 써야 할까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는 것은 뇌에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몸 전체를 그 선언에 참여시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그 문장이 종이 위에 실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반복된 인상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는 문장을 직접 손으로 써보세요. 그 한 줄이 수십 년의 낡은 신호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감정적 반복 주입입니다. 선언문을 썼다면 이제 그것을 소리내어 읽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이 실린 신호에만 반응합니다.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 감정을 몸으로 느끼면서 읽어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과 아침에 눈을 뜬 직후 이 2시간대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에 잠재의식은 의식의 방어막이 가장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이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도록. 프록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재의식은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이 반응하는 것은 오직 감정과 반복입니다. 당신이 선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 따뜻함, 그 확신, 그 고요한 기쁨이 바로 잠재의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각인시키는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색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매일 아침 그 감정과 함께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장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잠재의식이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날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이미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세를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뉴판을 볼 때 가장 먼저 가격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은 먼저 무엇을 먹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것을 정한 뒤에 가격을 확인하는 것. 이 작은 순서의 변화가 잠재의식에 보내는 신호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신호가 쌓이고 쌓여 잠재의식 안의 자기가치 인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갑니다. 또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우할 때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상황에서 오늘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우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장을 크게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흔들림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행동 하나가 선언문 100번 읽는 것보다 더 깊은 각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먼저 생겨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행동이 믿음을 만듭니다. 이미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처럼 대우할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자신을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대우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프록터가 제안하는 선언문의 핵심은 우주의 무한한 풍요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우주의 풍요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을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는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흐를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다시 우리 자신의 풍요를 향한 문을 더 넓게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우주는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선언문의 또 다른 핵심 표현은 완벽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 자체는 이미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두려움, 상처, 자격 없음의 감각들은 그 완전한 본질 위에 더 씌워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살아오면서 배운 패턴일 뿐입니다. 배운 것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낡은 패턴은 새로운 패턴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처음부터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실천
실천들을 할 때 처음부터 완전히 믿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아직 이 말이 사실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믿으려 하거나 의심을 없애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의심을 옆에 두고 그래도 선언문을 읽어보세요. 그 의심과 함께 행동해보세요. 잠재의식은 당신의 의식적 의심보다 당신의 반복된 행동과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그 문이 열려갑니다. 오늘 밤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노트나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나는 우주의 무한한 풍요와 사랑과 성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완벽한 영적 존재이다. 다 쓰고 나면 그 문장을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세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말이 몸 안에서 울리도록 잠시 느껴보세요. 딱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그 씨앗은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받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패러다임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것, 새로운 선언문을 글로 쓰는 것,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이 네 가지가 합쳐질 때 잠재의식 안의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커집니다. 우주는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는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챕터를 마무리하며 두 가지 말씀을 조용히 전합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다. 그리고 또 하나, 풍요는 당신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허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밤 이 두 문장을 가슴에 품고 잠드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마지막 문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침대 위에 누워있든 눈을 감기 직전이든 그 자리가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목소리와 함께 조용히 머물러 주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조용히 되짚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가치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충분합니다. 그 사실은 어떤 성취로도 더해지지 않고 어떤 실패로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문장을 가슴 깊이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본 것은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우리가 풍요를 원하면서도 받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 나는 자격이 없다는 패러다임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풍요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처럼. 당신은 그 벽의 존재를 오늘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인식하는 순간 벽은 이미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받음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이며 허용의 행위입니다. 선언하고 그 감정을 반복하고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잠재의식의 언어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느끼고 반복할 때 그것은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밤 이 세 가지 핵심이 당신 안에 조용히 자리를 잡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제 오늘 밤의 실천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딱 한 문장을 속으로 천천히 3번 반복해 주세요. 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빠르게 외우려 하지 마세요. 한 번 말할 때마다 그 의미가 가슴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좋은 것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고 당신이 그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장면을 잠깐 상상해도 좋습니다.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오늘 밤의 실천은 완성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경계의 시간, 바로 그때가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속삭인 그 한 문장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조용히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문을 열어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스스로 자랍니다. 오늘 밤 당신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에서 시작하라. 그리고 랄프 왈도 에머슨은 조용히
덧붙입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오늘 밤 이 두 문장을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잠재의식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붙잡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다음 강연에서는 풍요를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내면 원리를 함께 탐구합니다. 오늘 밤은 충분히 쉬세요. 당신은 이미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